식판 하나로 쓰레기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미국의 어느 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현을 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윈터 로즈 맥켄지예요. 친구들은 저를 윈이라고 부르죠. 보스턴 출신인 제가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죠. 제 할머니께서 60년대에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서 활동하셨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한국 이야기들이 저의 어린 시절을 채웠고 그때부터 한국은 제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특이한 아이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디즈니 공주 영화를 볼 때 저는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곤 했죠. 13살 때는 독학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한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제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자기소개서를 썼다고 자부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급식 문화를 연구하고 싶다는 저의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운 좋게도 합격할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신기해하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보스턴에 큰 눈이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을 의미하는 윈터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중간 이름인 로즈는 제가 태어난 병원 근처에 있던 장미 정원을 기념해서 지어주셨대요. 조금 특이한 이름이지만 저는 제 이름이 저희 정체성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차갑고도 따뜻한, 그리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제 성격처럼요. 이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인 학교 급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처음 접한 무지개 식판에 대한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평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급식 문화는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이었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마침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죠.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합격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답니다. 제가 일하게 된 학교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였어요. 첫 출근 날 교무실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수업 일정을 조율하던 중이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한 선생님께서 윈터 선생님, 우리 급식 먹으러 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국의 학교 급식을 떠올리며 별 기대 없이 따라갔죠. 하지만 급식실 앞에 줄을 서는 순간부터 저희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받은 식판을 보고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마치 작은 무지개 같았거든요. 처음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아름다워 이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옆에 계시던 영어 선생님께서는 제 반응이 너무 재미있으셨는지 웃으시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 눈에는 정말 경이로워 보였어요. 완벽한 칸막이로 나뉜 6칸의 식판, 각각의 칸에 정성스럽게 담긴 다양한 반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색감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미국에서는 보통 일회용 플라스틱 쟁반에 음식을 담아주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가 담긴 식판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날의 메뉴는 김치찌개와 잡곡밥,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달걀말이, 그리고 계절 과일이었어요. 각각의 음식이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죠. 저는 한참 동안 식판을 들여다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옆에 있던 학생들은 제가 마치 외계인을 본 것처럼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고 키득거렸죠. 처음으로 한 숟가락을 떴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해요.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과 잡곡밥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졌어요. 특히 달걀말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미국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맛과 비주얼이었거든요. 한 선생님께서는 이게 뭐가 그렇게 맛있나요? 라며 웃으셨지만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제 반응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미국의 학교 급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피자, 햄버거, 핫도그 같은 패스트푸드가 주를 이루고
영양가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고요. 한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국의 급식은 영양사들이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 매우 신중하게 메뉴를 구성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수업 중에 급식이 정말 맛있더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했죠. 한 학생은 선생님, 우리 학교 급식은 아직 평범한 편이에요. 다른 학교는 더 맛있다고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급식을 평범하다고 생각한다니 말이에요.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통해 음식 문화를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었거든요. 잔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식사 후 자신의 식판을 정리하는 모습, 모두가 협력하여 급식 시간을 운영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롭고 감동적인 경험이었답니다. 한국에서 보낸 2년 동안 저는 매일 급식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주는 특별한 의미 때문이었죠.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무지개 식판은 제게 한국 교육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고 영양은 물론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고려하는 한국의 교육 문화가 정말 인상 깊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훌륭한 급식 문화를 미국의 학생들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2년간의 계약이 끝나갈 무렵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변화를 만들어 보기로 했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저는 지역 중학교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처음에는 영어 교사로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는지 저를 교사이자 학교 급식 개선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해 주셨어요. 첫날 학교 급식실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일회용 용기에 담긴 냉동 피자, 비타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자튀김, 그리고 설탕이 가득한 디저트. 한국의 무지개 식판과는 너무나도 다른 광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영양사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한국처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갔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사용 가능한 칸막이 식판을 도입하는 것이었어요. 비용 문제로 한국의 무지개 식판처럼 예쁜 것을 구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음식이 서로 섞이지 않게 만들었죠. 다음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감명받았던 무지개 식판을 도입하는 데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일회용이 더 관리하기 쉽다. 학생들이 잘 씻지 않을 것이다. 등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무지개 식판이 단순한 식기가 아닌 교육의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음식이 서로 섞이지 않아 보기에도 좋고 각 칸마다 적절한 양을 배분할 수 있어 영양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죠.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환경 문제였어요. 일회용 용기 대신 재사용 가능한 식판을 사용하면 연간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계산해서 보여드렸거든요. 마침 우리 학교가 환경 친화적인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처음에는 한 학년만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무지개 식판과 비슷한 디자인을 찾아보았지만 쉽지 않았죠. 결국 한국의 식판 제조업체와 직접 연락해서 수입하기로 했어요. 비용이 조금 더 들긴 했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발전 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셨답니다. 드디어 새 식판이 도착한 날,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파스텔 톤의 예쁜 색감과 완벽한 칸막이, 정말 한국에서 보았던 그대로였죠. 학생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요. 다른 반도 이거 쓰고 싶대요. 같은 반응이 쏟아졌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식판의 각 칸에 맞춰 음식을 골고루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피자 한 조각만 먹고 나머지는 남기던 아이들도 이제는 각 칸에 담긴 음식들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지개의 모든 색을 맛보는 것처럼요. 학생들은 새로운 식판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다른 학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부모님께 우리 집에서도 이런 식판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조르기도 했다네요. 한 달 후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잔반이 30%나 줄었고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도 크게 올라갔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에 힘입어 학교는 전 학년에
무지개 식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는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의 무지개 식판에 대해 문의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학교 급식 혁신 사례 발표회에서 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답니다. 한국의 작은 무지개 식판이 이렇게 미국의 학교 급식 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뿌듯하답니다. 무지개 식판의 성공을 발판으로 저는 다음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건강한 한국식 메뉴를 학교 급식에 도입하는 거였죠. 한국에서 근무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양가 있으면서도 맛있는 급식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시도한 메뉴는 채소 가득 캘리포니아 김밥이었어요. 제가 특별히 이름을 지었죠. 일반 김밥과는 조금 달랐어요. 캘리포니아 롤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래미 게맛살을 넣고 아보카도, 당근, 오이, 시금치를 넣었거든요. 마요네즈 대신 요구르트 소스를 살짝 발라서 부드러운 맛을 더했답니다.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각 재료의 영양가를 계산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김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채소들은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제공하고 밥은 탄수화물, 크래미와 계란은 단백질을 제공했죠. 한 줄의 김밥에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반응이 걱정되긴 했어요. 하지만 무지개 식판에 각 칸에 예쁘게 담아내니 보기에도 정말 근사했죠. 와, 이거 완전 예쁘다. 초밥 같아요. 하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에 안도했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아이들이 김밥을 먹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입에 다 넣으려고 해서 웃음이 났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대로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나눠주었어요. 아이들은 젓가락 대신 포크를 사용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먹어주었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한국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을 때 저는 한국의 도시락 문화와 김밥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소풍이나 운동회에 김밥을 싸가는 문화,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다른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아이들은 무척 흥미로워했죠. 건강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시금치를 먹었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쏟아졌답니다. 심지어 학부모 참관 수업 때 김밥 만들기 시연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어요. 이런 성공에 힘입어 우리는 건강한 세계 음식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김밥 외에도 일본의 오니기리, 베트남의 월남쌈 같이 채소가 풍부하게 들어간 아시아 음식들을 소개했죠. 무지개 식판에 각 칸에 어울리게 담아내니 마치 작은 세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급식을 남기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거예요. 예쁜 식판에 적절한 양으로 담겨 나오는 음식이다 보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완식을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채소를 잘 먹지 않던 아이들도 예쁘게 말린 김밥 안에 들어있으면 거부감 없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음식의 모양과 담음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동네 장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장터인데 학부모님 몇 분이 모여서 건강한 도시락 부스를 열었어요. 무지개 식판처럼 칸막이가 있는 도시락 통에 샐러드와 샌드위치, 그리고 김밥을 함께 넣어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니 신기하고 뿌듯했죠.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도시락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나 렌치 소스를 곁들인 치킨 너겟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김밥이나 채소를 곁들인 도시락을 싸우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칸막이가 있는 도시락 통을 사용하는 아이들도 많아졌고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요리 교실에서 건강한 도시락 만들기 수업을 열게 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간단한 도시락 메뉴들을 가르쳐 드리게 되었죠. 김밥 만드는 법은 물론이고 무지개 식판처럼 칸을 나눠서 균형 잡힌 도시락을 싸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렸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식사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배를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동네 소식지에 우리 학교의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어요. 특별히 거창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로 시작된 우리 동네의 건강한 식사 문화라는 제목으로 짧게 소개가 되었죠. 기사를 읽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셨고 이제는 서서히 다른 학교에도 이런 변화들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새삼 깨닫는 게 있어요.
꼭 거창한 혁신이나 대단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무지개 식판과 급식 문화는 제 인생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도 작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네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교육부에서 나온 담당자분이었는데 우리 학교의 변화에 대해 들으시고는 전국 학교 급식 개선 프로젝트에 자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이고 문화이며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식판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과 식사의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교구예요. 한국의 학교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왔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제 말을 들으시던 담당자분은 깊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사실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급식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비만, 영양 불균형, 식습관 문제. 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신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는 정말 기쁜 소식도 들렸어요. 저희 학교를 시작으로 보스턴 전역의 학교들이 하나둘씩 무지개 식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심지어 뉴욕, 시카고의 몇몇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의 작은 식판이 이렇게 미국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음 달에는 한국의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신다고 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가 아닐까요?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말이에요. 가끔 한국의 옛 제자들과 화상 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급식 시간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들은 여전히 그 예쁜 무지개 식판에 다양한 반찬들을 받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학생들은 이런 훌륭한 급식 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었던 급식 사진들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무지개가 있는 식탁 한국의 급식 문화라는 제목으로요. 사진을 보러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감탄을 하셨어요.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요. 마치 레스토랑 같네요. 우리도 어릴 때 이런 급식을 먹었더라면.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학교 급식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생각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급식이라는 일상적인 것에도 이토록 세심한 철학과 정성을 담아내다니.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이렇게 멀리 보스턴의 작은 학교까지 와서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네요. 앞으로도 이 작은 변화의 씨앗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요. 고마워요. 한국.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